첫 번째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고 싶다 또는 해야 한다. 그 자기가 롤을 잘하게 된 과정과 수학 공부를 잘하게 된 과정을 이렇게 우수의 플레이를 보고 배운다.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성장을 자꾸 눈에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책코너입니다. 오늘 책은 바로 압축 공부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는 10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인물이 또 이제 축구 선수였대. 네. 심지어 이분 검정고시로 네, 네. 고등학교 졸업했네요. 중조를 고등학교를 자퇴하셨으니까요. 네. 네, 중졸 맞아요. 네. 네. 갑자기 조심스러워하세요. 뭔가 약간 중조 원래 평소에 쓰는 말투인데 네. 카메라 아니야 이거 아니야. 고등학교를 바꾼 거 맞죠? 네. 아, 이분은 검정고시 후에 네. 서울대 7교육과에 합격하셨다고. 네. 근데 이 파트에서 네. 성장형 마인드에 대한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그 마인드셋이라고 이제 그 캐롤 드웩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공통점들을 뽑아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성장 마인드셋, 즉 이제 내가 언제든지 내 재능과 능력이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늘 어떤 뭔가를 해나갈 때 어떤 결과보다 오히려 성장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을 이제 성장형 마인드를 가졌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 제가 이 30명 인터뷰하면서 되게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오히려 이 30명이 공부를 되게 잘하려고 했지만 결과보다는 자기가 어제보다 오늘 나아진 거,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이게 저는 공부를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게임 혹시 좋아하셨어요? 아 완전 팬이었죠. 어떤 거 주로 하셨어요? 맨날 리니지. 아, 리니지 일진이었습니다. 이제 제 친구들이 게임 만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 장르나 어떤 시나리오 이런 걸 불문하고 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게임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 늘 열심히 게임을 할 때마다 최대한 빠르고 이렇게 화려하게 보상을 해줘야지. 보상 시스템이에요. 네, 그죠. 근데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수학 공부를 막 2시간 했다고 해서 옆에 누가 와가지고 당신의 수학 레벨이 뭐 띠링. 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공부를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뭔가 지금 나아지고 있다. 눈에 안 보여. 네,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장형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 나아지는 느낌이라는 거를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스스로 계속 이렇게 찾아가고 발견하는 어떤 마인드를 아주 갖고 있었고, 그게 그 사람들이 노력을 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그게 싶습니다. 그걸 좀 어떻게 발견?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떤 점수뿐만 아니라, 물론 점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점수가 매일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 예를 들면 내가 어제보다 오늘 공부를 더 많이 했다. 시간적으로나 분량적으로나, 또는 뭐 내가 원래는 이 문제집에서 몇 개를 맞췄는데 이번에 몇 개를 더 맞췄다. 단어를 뭐 100개 외우는데 1시간이 걸렸는데 오늘은 40분 만에 외웠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자기가 나아지는 걸 찾고, 동시에 이제 그 공부할 때 슬럼프가 오잖아요. 그때마다 뭐 그냥 난 할 수 있어. 막 동기부여 영상 보고 의지를 다지는 거, 그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건 뭐였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작은 성취들을 지속적으로 리마인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유능했던 것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내가 결국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스스로 막 설득력 있게 만들어가는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공부 못한 친구들이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열심히 하게 된 이유가 성적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성적이 오른 걸 눈으로 봤으니까. 네, 사실 이건 눈에 이제 정말 보이는 거니까 더 재미 붙이고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게 안 된다면 사실 뭐 매번 매일 시험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집 같은 거 쌓여가듯이,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집이 엄청 쌓여가잖아요. 우리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안 본 문제집이 쌓여가고 그걸 보면서 한숨 쉬고,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도 이걸 보면서 내가 이만큼 공부했구나. 성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내가 공부한 양이 보이니까.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되게 정리가 되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성장을 자꾸 눈에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합격 수위 같은 거 보면 항상 사진이 있으면 사법고시 아니면 행정고시 수능 만점 뭐 책이 막 이만큼 있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이거는 스스로한테 굉장한 보상을 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쌓여가는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내가 잘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왜 중요하냐면, 저도 이제 학생들을 전 대학 다니면서 멘토링 되게 많이 했는데 보통 다들 막 동기가 문제다, 동기부여가 안 된다, 이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동기라는 거를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고 싶다 또는 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은 사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노력을 들였을 때 최소한 이 정도의 결과는 나오겠지라는 기대가 들어야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막 학부모님들한테 얘기 많이 드리는 게, 얘가 막 공부해야 할 이유를 몰라서 뭐 공부가 하기 싫어서 이게 아니라, 사실
내가 이만큼 했을 때 잘할 수 있을 거란 최소한 이만큼 내가 하겠지라는 기대가 안 들기 때문에 공부 시작이 어려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성장형 마인드라는 게 사실은 공부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성장률 뭐 피드백에 대한 얘기 있던데. 이제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를 네. 여러 가지 수치들이나 기준들을 두고 이제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런 확인하는 것들이 공부에 도움이 될 뭐 것이다. 공부 양 또는 내가 문제집 뭐 풀었던 개수 뭐든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일 뭐 모의고사 점수, 시험 점수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의식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되게 나아지고 있는데도 아 내가 이렇게 해갖고 괜찮을까? 불안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모를 수 있구나. 네네.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일단 있는 문제집이라 푸세요. 문제 더 사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시는 대부분은 공부를 잘하는 분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 있는 문제집을 풀어야지 이게 그냥 책이 쌓여가면 그것만으로도 박탈감을 줄 수 있어. 또 이 책에 담긴 세 번째 기적 급상승의 인물 한번 소개해 볼까요? 고1 때 모의고사가 200점 후반. 만점이 500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또 서울대 중어중문학과에 합격했다고. 근데 이분이 성적을 올린 비결이 또 세 권의 책에 있다면서요.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고1 때 그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200점을 받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대요. 200점 후반을 받았는데. 저도 200점 받았어요. 어떠셨어요? 좀 뭐 내가 공부 좀 하면 스카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미쳤죠. 아니 보통 그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대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리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가 공부 좀 하면 스카이 갈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공부를 안 했어야.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공부 좀 하면 에이, 인서울은 하겠지. 그리고 고3 때는 전 지방에 있으니까 에이, 지방 국립대는 가겠지. 경북대, 부산대. 이제 수능 치고 이제 인생의 실전을 깨닫게 되죠. 네,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기 때문에. 네. 아니, 왜냐면 전 말했었어요. 저는 지방대 나왔거든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기준치가 조금씩 이렇게 하향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분은 좀 독특했던 게 그 삼국지 덕후였어요. 어릴 때부터. 네, 삼국지 뭐 일본 대하소설, 뭐 대망 이런 거를. 일본이요? 이 친구. 네. 네.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노 재팬. 네. 어쨌든 뭐 그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분 얘기했던 게 이제 삼국지랑 그 대망이란 책이랑 이제 노인과 바다 이 세 권이었고, 이 세 권의 책에서 이제 각각의 인물들을 보면서 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노인과 바다의 노인 막 참치 잡으려고 되게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상어한테 다 물어 뜯기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뭔가 목표를 세울 때 그냥 그 노인처럼 좀 정직하게 정말로 내가 꼼수나 요령을 바라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일종의 정직함이라는 걸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이제 깨달았고 두 번째는 이제 정직함을 기반으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이제 정체기가 오고 이제 오르지 않는 시기들이 왔다. 이때는 이제 두 번째가 그 삼국지의 조조가 조조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인물로 알려져 맞아요. 있잖아요. 막 시대가 막 이런 데도 신분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딱 한 단어 나쁘게 표현하면 교활한. 그렇죠. 네. 굉장히 똑똑하지만 교활한 인재였죠. 맞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좀 과감하게 깨뜨리고 새로운 더 나은 방법, 혁신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이제 조조한테 많이 보고 그때 성적이 또 꽤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결국은 고3 때 수능을 망쳤어요. 성적이 오르고 막 내가 더 시험을 잘 봐야 돼라는 어떤 이 조급감과 불안 때문에 결국은 막 모의고사 보다가 쓰러져가지고 응급실 실려가고 막 이런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수능 때도 그 압박을 못 견뎌서 시험을 잘 못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재수 시작하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하면서 그때 읽었던 책이 이제 대망. 그리고 그 대망의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왜 그 얘기 아시잖아요. 두견세 얘기. 오다 노부나가랑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 명이 이제 울지 않는 두견세를 두고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노부나가는 죽인다. 그 히데요시는 어떻게든 울게 만든다. 그리고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여유와 인내의 아이콘인데 이 이에야스의 유운을 필사하면서 좀 여유로운 마음, 인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계속 단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수 때 되게 수능을 잘 봐서 서울대를 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처해 있던 시기마다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에 대한 좀 날카로운 질문을 스스로 계속 던지면서 내가 결국은 좀 요런 것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좀 잘 발견한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온 이제 네 번째 게임 중독자인데 연세대 산업공학과에 합격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게임과 수학 공부에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게임 롤의 롤. 상위 0.1%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자기가 롤을 잘하게 된 과정과 수학 공부를 잘하게 된 과정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그 고수의 플레이를 보고 배운다. 이게 사실은 수학에서 진짜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네, 해봤죠, 그러면 해봤죠. 스타에 뭐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네. 캐릭터가 있고 이걸 다 알아도 사실 스타를 막 임요한처럼 잘할 수는 없잖아요. 잘할 수는 없죠. 결국 내가 임요한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잘하게 되려면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그걸 어떻게 전술을 짜고 전략을 이렇게 하는지를 보고 배워야지 잘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꽤 많은 친구들이 저도 그랬었고 제가 수학을 되게 못했는데 네. 수학 공부는 절대 답지 보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한 문제를 갖고 막 몇 시간씩 고민해야 된다. 이 얘기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런 때로 그렇게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반대로 저는 이제 제가 꽤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자기가 수학 성적이 안 오를 때 답지를 보고 공부하니까 네. 이제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고수의 플레이인 것이 사실은 수학 공부에서 이제 답지인 건데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저도 그걸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4시간, 5시간 붙잡고 있는다고 사실은 결국 못 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뭐 수학 선생님, 수학 학원 강사들 이런 분들이 답지는 절대 보는 거 아니다. 맞아. 보는 거 이런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도 저는 이해를 해요. 첫 번째는 숙제 내주면 맨날 답지 보고 해오니까 두 번째는 막 3분, 5분 고민하고 그냥 답지 봐버리니까 물론 그건 잘못된 거지만 진짜 내가 수학을 잘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고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반대로 내가 좀 막히는 것이 나왔을 때 답지나 어떤 해설지를 보고 이제 이 답지에서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그걸 기억을 하면 맞아요. 그게 나중에 자기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어나간 데이터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 답이 아니라 해설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왜 수학 머리 타고난 애들 있잖아요. 맞아, 타고난 애 있어요. 아주 저는 수학 최상위권 이런 친구들의 무의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친구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떤 문제 푸는 키가 보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수학을 되게 못했었고 고등학교 첫 시험 27점 받았거든요. 99%의 사람들은 27점.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는데 주로 이제 수학 선생님이 답지 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학을 엄청 잘하시는 최상위권 1%의 두뇌를 가지신 분들이 많고 붙잡고 있는다고 막 계속 그거를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사실 좀 우회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일단은 따라서 보고 배우고 그걸 기억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재료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일반 학생들이 이걸 잘못 도입하면 그렇죠. 답만 기억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최악입니다. 이게 최악인 게 우리가 네. 고등학교 때 도를 생각해보면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내가 막 문제를 못 풀어서 네. 안 되겠다 해서 옆에 공부 잘하는 1등 네. 가서 물어봐. 네. 그러니까 난 답만 알고 가는 네. 거야. 안 거 같아. 네. 3일 지나서 똑같이 또 다른 문제인데 맞아요. 똑같은 거야. 네. 숫자만 바뀐 거야. 네, 그래서 네.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네. 너는 왜 똑같은 거 물어봐? 네. 근데 사실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는 문제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답지나 해설지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답이 뭔지가 아니라 그 문제를 푸는 키, 뭐 이거를 출제자의 의도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뭐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마치 영어 단어 외우듯이 정말로 기억을 해놔야지 다른 문제들을 풀 수 있다. 일단 자기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학생, 특히 중위권 학생들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우리가 접근을 좀 바꿔서 상위권 애들이 최상위권 애들이 어떻게 푸는지를 오히려 보고 배우고 기억하는 것이 더 빠른 성장을 이루는 방법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합니다. 보면 우리가 뭐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치면 도착지가 아니라 네. 그 경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자꾸 도착지만 기억하고 있는. 경로를 못 찾으면 사실 못 가잖아요. 사실 우리 대부분 네. 운전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는 경로를 몰라요. 네. 도착지만 알아.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 맞아요.